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유럽에 인구 1000만의 작지만 강한 나라 벨기에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벨기에를 대표하는 대학이 겐트 대학인데요. 지난해 대학평가기관에서 한 대학평가 결과 74위를 차지해서 우리나라 서울대학보다도 훨씬 순위가 높았습니다. 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벨기에 겐트 대학의 유일한 글로벌 캠퍼스가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도시에 있답니다. 학생들을 아주 혹독하게 공부시키기로 유명한 그런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반면 교사를 얻기 위해서 겐트 대학 글로벌 캠퍼스 한태준 총장을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74위 한 그 대학 평가 기관이 어떤 기관이죠? 네, 그 이니셜로 ARWU인데 풀어서 쓰면은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입니다. 대학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ARWU는 세계 소위 말하자면 3대 유명 평가 기관 중에 하나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겐트대학교 평가 결과가 세계 74위로 나왔습니다. 서울대학보다도 높다. 네, 이 기관의 평가에 의하면 서울대학보다도 평가 순위가 높습니다. 이 기관의 평가 그 지표는 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로 합니까? 지표는 이 기관, 기관마다 또다시 다르죠. 말씀드리면 예. 다 평가 기준이 다른데 이 기관은 주로 노벨상, 필즈상 이런 수상자 숫자 같은 거를 주로 보고요. 그래서 교원이나 혹은 동문 중에 그런 노벨상이나 필즈상 수상자가 몇 명인가 혹은 그 최고 논문의 그 피인용 지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그렇게 세계적인 잡지에 들어간 논문 수 이런 것들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됩니다. 네. 겐트 대학 교수나 겐트 대학 졸업하신 분들 가운데 노벨상, 필즈상 타신 분들이 꽤 되는 모양이네요. 네, 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필즈상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나라의 허준희 박사님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필즈상 수상자 숫자를 이렇게 쭉 나열한 그런 표를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벨기에가 한 7위 정도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같은 경우 특히 저희 겐트대학교 출신 중에 노벨 생리의학상 그리고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네. 겐트 대학은 종합대학이죠. 네, 종합대학입니다. 문과 이과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특히 그 공대나 자연대 이쪽이 좀 강한가요? 네, 바이오나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개설을 할 때 학교가 가장 강하게 생각하는 분야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고 또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주로 바이오, 환경, 식품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본교 자체도. 네, 본교 자체도요. 네. 네. 그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이런 쪽만 지금 해외 대학 개설이 가능한 거죠? 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이 지금 몇 개 다른 대학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글로벌 캠퍼스라고 해서요. 예. 지금 인천 송도에 이제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캠퍼스 안에 미국 대학 그리고 저희 이제 대학이 있는데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대 그리고 유타대 이렇게 대학으로서는 그렇게 대학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개념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소가 들어와 있고 또 사실은 뉴욕 주립대에 속한 곳이지만 대학원 형태로 FIT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저희 학교가 유일한 유럽 대학이고요. 나머지는 다 미국 대학들. 네, 나머지는 전부 미국 대학들입니다. 미국 대학들도 다 이름 들어보니까 다 알만한 유명 대학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유명 대학들이죠. 그리고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졸업생들이 굉장히 졸업생들을 많이 보유한 미국 대학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문들도 꽤 네, 있는. 동문들이 꽤 많이 미국 있습니다. 유학 가서 많이 다녔던 그런 네, 대학들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에도 캠퍼스가 생긴 그런 셈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겐트 대학도 그렇고 미국 대학들도 그렇고 뭐 학사 운영이나 이 모든 게 본교랑 똑같이 운영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본교의 졸업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교하고 완전히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조금 아까 소개한 74위 한 대학 평가 네. 우리 서울대학이 몇 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98위를 한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대학 말고 또 다른 우리나라 대학들. 그러니까 ARWU 평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만 유일하게 100위권 안에 있고요. 하지만 뭐 이런 걸 가지고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HE나 혹은 QS 같은 다른 유명한 그 대학 평가 기관들이 있는데 그 평가 이제 순위를 보면은 거기 뭐 서울대, 연세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리고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갖다 이렇게 국한지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겐트 대학교. 근데 해외 글로벌 캠퍼스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네, 너무 게 재미난데요. 겐트 대학교가 이제 그 캠퍼스를 여러 개를 사실은 벨기에 안에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저희 여기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고요. 그런데 동시에 벨기에 대학 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유일한 대학도 저희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벨기에의 아스트리드 공주님께서 한 250명 정도 되는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오셨었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를 가봐야 된다. 그래서 반나절을 저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고요. 또 2019년에는 벨기에 국왕내외분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때도 왕비님께서 특별히 인천 송도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오셔서 저희가 그때 마침 국제 행사를 열었었는데 그 행사에 참석하시고 또 오찬도 하시고 그리고는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방금 공주님, 뭐 국왕 이런 거 보니까 벨기에가 왕정 국가.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냥 형식적인 왕정이 아니고? 아니요, 형식 뭐 영국하고 거의 비슷한 그렇죠?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실제 정치는 뭐 의회가 중심으로 의회가 하고 중심으로 하고 상징적인 국왕이 있는 그런 것이죠. 네. 또 지금 방금 설명 들어보면 벨기에에 있는 모든 대학 가운데 딱 하나 겐트 대학이 인천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네. 언제 만들어졌어요? 여기 저희가 2014년에 인천 송도에서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9년 차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2014년 겐트 대학 유치를 우리 한 총장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네, 그게 뭐 좀 특별한 인연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저는 인천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했었었는데 2009년도쯤에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국립대학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립대학으로서 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대학과 좀 조인트 캠퍼스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당시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보고 유럽에 있는 대학을 좀 알고 있느냐. 그런데 이미 저는 그때 그 겐트 대학교에 정말 이제 제 분야가 환경 쪽이기 때문에 정말 전설적인 그런 교수님이 명예 교수셨지만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기도 퍼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을 알고 있어서 그분께 얼른 연락을 드려서 우리 지금 인천대학교하고 조인트 캠퍼스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내가 다 소개를 해줄게. 그래가지고는 바로 총장님을 모시고 겐트 대학교에 가서 성대한 대접을 받았어요. 가서 네 정말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이렇게 중세에 이렇게 막 그 학자들이 모여서 저희들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맞아주시고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오파를 하기를. 근데 벨기에 전체 다른 대학에서도 무슨 전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았을까요? 그래서 그게 참 기적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신기했던 게 한국에 대해서 인천은 더더욱 모르고 한국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더라고요. 가서 그래서 막 모든 지리적인 것도 설명하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신기해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 끝나자마자 우리
하고 싶다, 같이 그래요? 하자. 네,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글쎄요, 최근에 제가 들어봤더니 예, 예. 최근에 이제 본교 총장님이 자주 여기로 오시는데 벨기에는 한국을 본받아야 돼.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여기 공항에서 송도로 오면서 그 긴 다리가 3년 안에 완성됐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다. 예. 벨기에에서는 한 100m 되는 다리 만드는데 그거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를 토론하는데 10년 걸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도 안 만드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조크 비슷하게 하면서 네. 한국의 이 빠른 하나 목표가 서면은 정말 완벽한 계획 속에서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실현하는 그 능력은 가히 놀랄만하고 벨기에는 전통은 있지만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이 전반적으로 좀 늦죠. 네, 너무 늦죠. 근데 뭐 역사가 깊고 네, 이미 네. 문명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네. 새로운 변화보다도 유지하는 게 더 유럽은 더 큰 숙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 반면에 세대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대는 뭔가 갈급한 것 같아요. 젊은 빠르고. 세대들은. 네, 그런 거를 갈급한데 마침 한국이 그런 나라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 예. 우리 벨기에의 전통과 한국의 그 빠른 속도감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굉장히 이상적인 학교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지금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무슨 과가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 생명공학, 분자 생명공학. 네, 그리고 환경공학, 그리고 식품공학 이렇게 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본교는 종합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문과, 네, 이과 다 있는. 네, 근데 네. 왜 여기는 이 공학만 세 과만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오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바로 그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곁에서 지켜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학문은 뭘까? 그리고 한국은 미래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면서 예. 바이오가 안 맞아서 송도는 바이오가 대세일 거다. 그래서 분자생명 사실은 바이오잖아요.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환경 문제가 유럽에도 환경 문제가 있지만 그렇죠. 뭐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문제, 또 요즘에는 뭐 탄소 때문에 기후 변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는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와 관련된 식품 네. 이런 것들이 좋을 거다. 그리고 본교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세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하자 해서 결정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학생들 공부를 혹독히 시키기로 유명하다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했는데 네. 어떻게 혹독하게 시키는지 한번 찬찬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을 어떻게 뽑습니까? 우선 이제 학생을 뽑을 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왜 수능을 보고 뭐 또 그 성적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고 하잖아요. 수능 성적 위주로 가는 게 정시 모집. 그렇죠. 또 뭐 학생 네. 종합 기록, 생활 기록부 등등 하는 게 이제 수시 모집. 네, 뭐 네. 이런 게 이제 있죠. 네, 근데 저희는 학생의 뭐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보지 않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두 개의 시험, 그래서 수학과 화학 이 두 시험을 통과하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수학, 화학 네. 두 과목만 봐요? 네.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이 시험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하거든요. 어허. 네. 그러고 수시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이걸 열어놔서 아무 때나? 네, 아무 때나 인터넷에 들어와서 시험을 봐서 음. 성적이 어느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은 그 학생은 합격이 가능한 거고요. 예. 또 시험 한 번 실패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매번 바뀌나요? 네. 매일매일 네, 바뀌 매번 바뀌게 돼 있어서 매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수능 잘하다가 수능 한번 딱 잘못 보면은 어쩌면 일생에 그게 그렇죠, 영향을 그렇죠. 끼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한번 실패해도 다시 한번 보지 하고 다시 시험을 봐서 점수가 되면은 입학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절대 평가예요? 그리고 네, 절대 평가를 합니다. 성적 일정 이상이면 다 합격이에요? 네. 그럼 정원이 없어요? 네. 정원이 사실은 본교는 정원이 없는데 저희도 그걸 따르고 싶은데 우리나라 그 교육부에서
정원을 정해 주셔서 그 정원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또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학생이 먼저 시험을 봐가지고 먼저 들어와서 정원이 딱 채워지면 그걸로 문을 닫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반면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좋은 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줘서 그리고 전 정원도 좀 우리 교육부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안 하고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벨기에 본교는 정원이 없다고요? 네, 정원이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고 싶은 거기도 물론 시험은 보겠죠. 네, 시험은 보는데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대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은 다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 일단 대학에 들어오면은 너무 혹독하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진급률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마 초기에는 이제 200년 된 학교니까 초기에는 여기 저희가 좋으니까 저를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가서 해봤자 1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2학년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기를 안 가니까 그냥 저절로 학생에서 조절이 된대요. 본교. 우수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만 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지원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좀 오픈을 시켜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학도 그냥 오픈 시켜놓고 대신에 혹독하게 훈련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좀 더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의 선택 영역도 넓어지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획기적이네요, 이거.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도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아이들 유치원부터 막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가족하고 이 유대관계 그다음에 학교 가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또 창의력이 마음대로 발전할 수 있게 놔뒀다가 고등학교에 딱 들어서면은 그러면 2과목 시험을 보잖아요. 그 2과목을 준비를 서서히 하게 해서 수학, 화학만. 네, 그렇게 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부모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혹독하게 훈련을 해서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서 졸업시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막 학원 버스 타고 막 움직이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육 참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교육 망국병입니다. 망국병. 네. 아무튼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네. 그 지금 그러면 교육부에서 정해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 세 개 학과 합쳐서. 지금 이제 전체 학생 수가 900명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225명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학생들이 응시를 합니까? 국내 대학을 갈까, 겐트 대학을 갈까 해서 겐트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만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언젠가 외국에 유학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에서 아무래도 영어로 모든 과목이 영어로 진행이 되니까 가서 좀 언어 능력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또 뭐 유럽이나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는 1학년부터 바로 영어로 수업을 한다? 네, 바로 영어로. 그럼 어느 정도 영어가 돼야 또 응시할 수 있겠군요.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1학년 이제 어느 정도 돼도 1학년 들어온 학생들 보면 정말 잘하는 영어를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들은 너무나 잘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학생이 영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가 뭐 튜터링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그래서 개선이 됐는데 2학년이 되고 3학년까지 되면은 너무 아이들이 자신감이 넘쳐서요. 적응을 잘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저 나름대로 이게 되는구나. 이게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혹독한 가운데 해도 다 되는 거구나. 극복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1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하려면 입학 시험에 수학, 화학뿐 아니라 영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영어는 예를 들어 토플 시험 점수를 낸다거나, 근데 토플 성적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혹은 학교에서 받은 영어 내신 성적, 그게 뭐 2등급 정도 되면 된다 해가지고는 그 최저 기준선은 있군요. 네, 최저 기준선만 그 제시를 정도로? 합니다. 네, 네. 네. 뭐 비교하기 좀 뭐 할지 모르지만 대체로 이렇게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 이런 거 보면 뭐 서울의 유수 대학 갈 만한 그런 수준들의 학생들이 옵니까?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서울의 유수대학에 갈 수 있을 만한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또 아마 뭐 부모님 뭐 직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초중고 과정 일정 과정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낸 학생들도 꽤 오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요. 예. 국내에서도 왜 그 소위 말하는 외고 이런 예, 예. 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영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오고, 네, 그렇습니다. 본교에서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률이 35%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네. 글로벌 캠퍼스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저희도. 왜 그렇게 세게 시키세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 전통이 원래 벨기에 명문 대학이고 학교 전통이 아이들을 대학에서는 마치 왜 풀무처럼 일단 들어오면은 모든 걸 녹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풀무 속에서 견뎌서 새롭게 발전된 모습으로 된 사람만 거기를 나갈 수 있지. 예, 그렇지 예. 않으면은 안 된다고. 반면에 나가는 이제 졸업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원하는 곳에 다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명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겠다, 갈 수 있고, 또 굉장히 좋은 회사에 나는 지원을 하고 싶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9년 차 됐는데 졸업생 숫자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 몇 명 되거든요. 근데 이 취업률이 9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원하는 데를 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물론 떨어져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너무 죄송해요. 어떤 면으로. 그리고 안타깝고. 예, 예. 그런데 반면에 잘 키워놓은 이 아이들이 정말 글로벌 인재가 되어서 이웃,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국가, 어쩌면 더 나가서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변모돼서 나가는구나라는 그런 거를 깨달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참 우리가 예.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오랜 기간 그런 전통을 쭉 지켜온 대학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겐트 대학 졸업생 하면 일단은 믿고 보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대기업의 대표님들 만나서 학생들 어떤지 이렇게 여쭤보면은 무슨 학부 졸업을 했는데 거의 뭐 이렇게 실무 능력은 대학원 학위를 한 학생들 같고, 또 요즘은 이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영어가 뭐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고, 이제 이 예를 하나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학교 옆에 백신 그 회사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회사에서 인턴십을 이제 저희가 내 학생인가 이렇게 보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이제 인턴십 다 종료가 됐는데 총장님 오셔서 좀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몇 개월 동안에 여기 와서 딱 보니까 그 물건들이 그 창고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오피스에서 거기까지 가서 그걸 꺼내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떻게 하면 가장 단시간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꺼내올 수 있는지를 이 아이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걸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30분 걸렸는데 지금 뭐 10분이면 간다. 그 프레젠테이션을 딱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대표님이 밖으로 그 앞으로 나오셔서 학생 옆에 서시면서 내가 회사에서 3년 동안 이거 하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학생이 몇 개월 만에 이걸 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쓸 거고, 그리고는 이 학생이 거기 취업이 됐어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자랑스럽더라고요. 아,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나가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겐트 대학만의 교과 과정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졸업하려면 몇 학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140에서 160 학점 정도가 졸업 이수해야 될 학점인데 저희는 240 학점을 해야지 졸업이 가능합니다. 거의 2배군요. 네, 거의 2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들어와서 거의 뭐 놀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도서관에 가서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예. 지나다니다 보면은 공부하다 지쳐서 잠든 학생들도 있고, 저희 그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그 대학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도서관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대학마다 따로 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조그만 도서관들이 있지만 그 공용 도서관 굉장히 크고 네, 네. 아주 설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대표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에게 총장님 겐트 대학교가 저희 여기 그 전기료를 좀 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겐트 대학 학생이 워낙 네, 많으니까. 여기 너무 겐트 대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도서관을 오픈하는데 봐도 이런 그 옷을 이렇게 등에 보면은 겐트 대학교 써 갖고 있는 거 보면은 겐트 대학생들이 열심히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240학점. 이수해야 할 학점이 240학점일 뿐 아니라 학점도 함부로 안 주는 거잖아요. 네, 함부로 주질 않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급률이 낮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생각해도 이거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교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 전통, 우리가 200년 넘은 학교인데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건 우리 전통 지키자. 그래서 그럼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자, 우선 이수해야 할 학점이 그만큼 많다. 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또 교과 평가를 절대 평가를 합니다. 상대 평가를 예. 하지 않아서요. 저희들은 그 교수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그 교수를 평가하는 커미티가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그 동료 교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타과 교수도 들어오고 뭐 교육 전문인 교수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교육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뭐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학생들의 컴플레인트는 없었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연구 활동은 또 어떻습니까? 사회봉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정말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을 딱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함부로 뭐를 자기 권한을 남용하거나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절대 평가를 실시해도 절대로 그 교수가 편견을 가지고 뭘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이 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실험 실습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험이 절대적으로 같은 분량의 시간이 배정이 되어서 학부 과정인데도 네, 학부 과정인데도 보통 우리나라 국내 대학은 대학원 가야 실험 그렇죠. 실습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학부 과정에 이미 실험 실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무적인 그런 능력을 다 배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실험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점 따는 것도 힘든데 이제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은 논문을 또 써야지 돼요. 그래서 학부 졸업 논문. 네네. 그래서 그것도 막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또 주제를 교수님들하고 의논해서 정하고 예. 이제 그래서 그 논문도 나중에 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지 이제 졸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학생들이 이런 혹독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생존할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튜터링 제도를 운영을 해서 특히 1학년을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상급생들이 해줍니까? 맞습니다. 상급생들에게 장학금을 저희가 예, 줘요. 그래서 예. 이건 장학금은 하급생들을 좀 지도하는 것으로 1대1로? 네, 아닙니다.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이 다 끝난 저녁 시간에 너무나 많은 1학년 학생들이 남아서 선배가 가르쳐 주는 거를 배우고 그때는 저희가 좀 이게 한국말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겠죠. 선배들이 우리말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 튜터링을 도입하면서부터 아이들의 예. 성적이 굉장히 많이 이제 향상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하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할 거 없이 영어 그러니까 언어 센터의 교수들이 지금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그 교수들이 이제 어떻게 특히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걸 다 첨삭도 해주고 예, 예.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끝으로 인턴십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알아서 인턴십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인턴십 기회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아이들한테 이런 인턴십이 있는데 갈 사람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직접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인턴십을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아주 쉽게 예, 직장을 구하게 되는 경우도 그럼 발생을 하는 다 것 연결이 같아요.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엄청난 학점, 게다가 절대평가, 졸업논문, 튜터링 등등으로 도와는 주지만 학생들은 정말 힘들겠네요. 너무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입학식 하거나 졸업식 할 때 우리 학교에 대한 인상이 여러분이 ST 그래서 스트레스 앤 텐션 이게 처음에 인상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졸업할 때 되면 또 다른 ST 그래서 success and triumph 항상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여기서 견뎌내면 정말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 벨기에 본교에 있는 교수들이 전부 와서 강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주하는 교수들이 있고요. 현재 그 15명의 교수가 상주를 하는데 모두 겐트대 본교에서 파견한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한 20명에서 30명 가량 이제 본교 교수들이 이제 저희가 플라잉 패컬티 이제 날라오는 교수들 그래가지고 교수진이 있어서 한 번 오면은 짧게는 한 2주, 길게는 한 달간 집중적으로 한 과목을 가르치고 매일 몇 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경우 막 8시간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상주 교수 또 날라오는 교수 네. 전원 외국인이네요. 네, 네. 한국인 교수가 최근에 이제 있는데 현재까지 2명 전체 교수 중에 딱 2명만 한국인 교수입니다. 그 한국인 교수들은 겐트 대학으로 취업된 교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벨기에 가서 공부하는 기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4학년이 되면 예. 4학년 첫 학기에 의무적으로 본교에 가서 한 학기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이 학생들에게 또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 중에 대학원 진학을 할 때 본교를 선택한 학생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가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졸업한 학생은 뭐 100여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대학원 진학이 많아요? 취업이 많아요? 대학원하고 취업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 한 65대 35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가 대학원 진학, 35가 이제 취업. 네. 그래요. 네, 네. 계속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그게 생기는군요. 네, 그런 거 워낙 같아요. 세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사까지 다 하고 싶어하는 학생 수가 그러니까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위스 쥐리 공대라든가 영국의 뭐 임페리얼 컬리지라든가 런던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로 유럽 대학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뭐 회사 이름을 말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그 바이올로직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국적 기업 백신이라든가 또 제약 뭐 이런 아주 대기업에 전부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좀 더 학과를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은 없고요. 조금 더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건 차후에는 아마 학과를 좀 늘려볼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아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셨었고 네, 네. 해외 대학에도 교환 교수 이런 식으로 많이 갔다 오셨죠? 네, 네. 독일에도 있었고 뭐 그렇게 예, 그렇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겐트 대학의 총장으로 경영 운영을 또 맡고 계시니까 네, 네, 네. 우리 대학 교육 뭐가 좀 바뀌어야 되는지 뭐 오늘 저랑 얘기하면서 간간히 표현하셨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드리면은 이제 교육 전문 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뭘 안다고 거기에 요 정도 한 사람의 인생 경험 정도를 한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말씀 뭐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적어도 제가 겪어온 이런 경험 속에서 교육은 좀 그리고 대학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 것은 첫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교육에 대한 계획이라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입시 제도만 있지 교육 제도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게 교육은 상실되고 모든 게 입시가 딱 중앙에 서서 그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곧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도 입시 또 그 입시를 통과해서 나온 그 학생들을 또 거기에 딱 알맞게 된 사람들을 골라서 거기에 알맞게 교육해서 내보내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게 이런 제도로는 영구히 뭐가 변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희생자는 결국은 미래 세대고 예. 그 미래 세대가 병든 그 나라는 미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럼 누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이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가를 하면은 물론 어린 시절에 뭐 유아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여기 있는 학교들이 그런 일을 해도 되지만 제가 생각엔 대학이 그렇죠. 앞장서서 먼저 시작해서 이 모든 거를 개혁하는 중심에 서게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다른 하위 개념, 하위가 뭐 낮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 네, 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모든 교육 제도가 거기에 맞게 딱 세팅이 잘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지금 본교는 크지만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학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씨앗이 좀 교육 혁신을 일으키는 예. 뭔가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저는 이제 아니 여기 제도를 보세요. 입학 시험도 한 번의 기회를 줘서 왜 아이들이 그 한 번 잘못된 것 때문에 일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 입학 시험 제도부터 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대학을 그냥 다 들어와서 그냥 졸업증 따가지고 마치 운전면허증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는 못하게 된 거 아닌가 대학 졸업장이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학에 들어오는 건 너무 편한데 일단 들어오면은 저희가 아이들을 그렇게 푸른 불에 넣는 것처럼 혹독하게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졸업을 할 때가 되면은 너무나 큰 자신감을 가지고 예.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인재로 밖에 내보내서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그 숫자가 늘어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인류에 공헌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개혁의 출발은 대학부터다. 네. 이 말씀 참 정말 좀만 귀담아 듣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 네. 총장님께서 개발하신 산업 폐수 오염 측정 기술 네. 이게 국제 표준이 됐다는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네.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교수님 혹시 이렇게 호수나 강가에 가보셨을 때 이렇게 조그만 녹색 잎 같은 게 물에 둥둥 떠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많이 봤죠. 그게 이제 좀개구리밥 혹은 개구리밥이라고 부르는 식물이에요. 근데 그 식물을 가지고 물이 오염이 되거나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항상 일정 기간 물을 채수를 해서 굉장히 고가의 기계에 넣어가지고 여기에 뭐 구리는
농도가 얼마, 뭐 수는 얼마 있으니 안전하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 그 유해한 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비용, 또 시간, 노동력.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왜 이런 걸 하느냐. 결국 물 관리하는 이유는 생태계 그리고 생물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생물을 사용해서 한 번에 생물이 좀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 이 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가 잘 조사하고 잘 정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막 뚜렷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생물을 가지고 그런 그 수질을 탐지하는 기술이 없었고요, 그동안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개구리밥을 사용해서 그런 수질 오염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개구리밥이 오염된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개구리밥의 뿌리가 자라질 않아요. 네. 좋은 물에서는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쫙 자라는데 오염된 물에 들어가면 뿌리가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그 뿌리 길이를 측정해서 길이만큼 원래 길이가 뭐 1cm인데 0.5다 그러면은 많이 오염됐네. 뭐 0.1cm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오염됐네. 이제 이런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생물로 우리 원천 기술로 국제 표준에 제출을 해서 이걸 표준으로 인정해달라 했는데 그게 이제 몇 년간 환경부하고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잘 도와주셔서 제가 그걸 진행을 해서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최종적인 그 메일을 받았는데 국제 표준이 됐다. 네, 표준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해요. 회원국들이 투표를 하는데 보통 70% 이상 투표율이 되면은 인정이 되는데 저희 100% 예, 다 100% 동의해서 이제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겐트 대학 글로벌 캠퍼스 총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알렉산더 훔볼트라고 하는 교육학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은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작은 우주다. 그런 것이 대학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대학의 기능은 교육과 연구와 사회 섬김인데 그거를 충실히 하는 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게 바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한국에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이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이정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리고 연구를 워낙 잘하는 학교니까 이런 연구 기술을 혹은 노하우를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그리고 산업체 이런 곳에 다 확산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이 단기간에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꿈입니다. 네. 꼭 그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대학 교육과 교육 전체 혁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학 교육 참 문제가 많은데요. 겐트 대학의 운영에서 정말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